한 달에 30만 원 크로스핏 정말 그 돈값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준호입니다. 현재 500명이 넘는 크로스핏 커뮤니티의 코칭을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스크롤 하다가 찾은 크로스핏 팟캐스트 계정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계정이긴 한데 그 대화에서 좀 흥미로운 그런 댓글과 이런 것들을 보게 돼서 그냥 솔직한 리액션 영상 만들면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의견들 그리고 크로스핏 커뮤니티가 생각하는 의견들에 대해서 한번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 제가 찾았던 인스타를 함께 보시죠.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이 좀 비싸잖아요. 사람 인식에는 뭐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있거든요. 헬스는 뭐 헬스만 다닌다 하면 한 달에 뭐 3만 원 이렇게 해도 되니까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서비스를 받는 건 아니고 그냥 대여 공간 대여 정도인데 크로스핏은 수업을 내가 서비스를 제공을 받는 걸 생각을 하면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니다. 솔직히 그만한 값어치는 저는 한다고 생각해요.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이 좀 비싸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크로스핏 정말 비싼 걸까에 대해서 팟캐스트 대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제 생각에는 일단 댓글 보기 전에 제 솔직한 생각으로는 일단 미국에서 제가 크로스핏을 시작을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저렴한 그런 남쪽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2016년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18살이었고 아무래도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주인께서 이제 조금 할인을 해주겠다 해서 저는 한 달에 100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100불 낸 것도 엄청나게 싸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는 일단 기본 회원권이 150불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좀 미국 전체적으로 그게 동일한 가격이 아니라 당연히 다른 도시 이런 데를 갈수록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일단 남쪽은 그래도 뭐 큰 도시나 이런 게 없다면은 그러면은 조금 저렴한 측에 들어서 150불이라 생각하고 지금은 그래도 한 8, 9년이 됐기 때문에 한 달에 200불 정도 받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스턴 그러니까 조금 더 큰 도시에서 살면서는 만약에 수업을 듣는다고 하면은 250불에서 275불 그 정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크로스핏 뉴잉글랜드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박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엄청나게 훌륭하게, 이 경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엄청나게, 퍼포먼스적으로도 좀 높은 사람들이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 더 높은 가격대를, 그래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내에 들어가면 이제 인빅터스라고 그 박스가 3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박스들은 300불 이상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조금 그래도 지금 환율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37만 원, 40만 원 정도 할 것 같은데 네. 미국에서는 엄청 비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박스에서는 그게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어느 정도 네, 그 정도로 받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크로스핏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일단 그렉 글라스만 교수님께서 이제 크로스핏 이 비즈니스 모델도 창시를 하면서 고안했던 게 일단 헬스장처럼 이렇게 오픈집 대여 이런 형식으로 한 게 아니라 일단 1대1 클라이언트로 크로스핏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1대1로 하면서 이 사람의 뭐 약점들 그리고 좀 개선해야 되는 것들을 조금 반영을 해가지고 1대1로 와드를 짜주고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퍼포먼스를 올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건강을 위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면서 어느 정도 이제 크로스핏에 대한 그런 디맨드가 뭐지? 그러니까 그런 가치들을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인기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1대1로 PT 형식으로 크로스핏을 하기가 엄청 어려워졌죠.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경영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단체 PT 형식으로 해서 2명, 3명, 4명 이렇게 받기 시작했죠. 근데 이 형식에는 형식상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한 달에 뭐 무제한 클래스 이런 걸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일단 뭐 한 명이 만약에 한 시간에 100불을 냈다고 하면은 이제 2명이 되면은
한 명당 60불씩 내게, 그리고 3명이 되면은 한 명당 50불씩 내게, 이렇게 해서 단체 수업을 하면은 사람들이 더 많을수록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고안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크로스핏 박스가 생기고 수업을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매일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클라이언트로서 이제 지불해야 되는 돈이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더 크로스핏을 크게 넓게 알리기 위해서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단정을 많은 박스 주인들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글라스만 교수님의 그 비즈니스 모델과 다르게 이제 무제한 그 멤버십이 생기게 되고, 이제 크로스핏에 대한 그 박스들이 계속 많이 생겨나가면서 이제 경쟁에 대한 그런 가격대 때문에 조금씩 낮아지면서, 지금은 좀 어떤 상황에 있냐면,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제가 지금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어느 정도 크로스핏 박스끼리 이제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가격들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얻어와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클래스당 20명, 30명, 40명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만큼 원래는 5명, 6명 이렇게만 해야 되는 형식을 그렇게 불려 나가면은 이제 장비들에 대한 제한도 있고 공간 제한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코칭에 대한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40명, 30명을 어떻게 수업을 매니지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변형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코치들은 진짜 1시간 동안 30명을 이렇게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얻을 수 있는 급여는 25,000원, 25불에서 30불밖에 안 되니까 이제 크로스핏 코치로서 번아웃이 크게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이제 퀄리티가 많이 떨어졌다 해서 뭐 부상이 온 선수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커뮤니티가 너무 커서 이제 어느 정도 수업을 들으면서 그냥 자기는 커뮤니티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전체적인 피트니스 향상에 좀 지장이 많이 간다라고 생각해서 박스를 이제 딴 데로 이동을 하거나, 그런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솔루션은 지금 저도 아직 뭐 제가 크로스핏 박스 주인은 아니라서 모르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는 저는 확실히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크로스핏 회사로서 전체적으로 조금 크로스핏 박스 주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코치들을 위해서 조금 더 좋은 교육 시스템과 비즈니스 모델을 고안을 해서 그렇게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조금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 댓글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그래서 네, TOD 팟캐스트, 일단 TOD 팟캐스트라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크로스핏에 대한 많은 주제들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포스트 끝나고 한번 저 샷아웃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누가 댓글을 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공개를 하고 싶진 않은데, 일단 이 포스트에 대해서 저는 뭐 누가 댓글을 달았냐에 따라서 그런 거는 따지지 않고, 일단 이거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 댓글들을 보면서 제가 그냥 진심 어린 그런 리액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친구도 사귀고 몸도 건강해지는데 이 정도쯤이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30만 원은 비싸지 않다. 그 의견을 내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댓글을 보면은 크로스핏에서 건강은 빼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친구 사귀는 운동 정도죠.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어느 정도 중요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거기 가서 친구들을 사귀는 그런 현상은 뭐 미국에서도 당연히 일어나고, 제가 이제 크로스핏을 하지 않는 대학 친구들한테 크로스핏 해봐라 해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조금씩 크로스핏 박스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만의 이렇게 친구들을 이렇게 형성하는 것을 보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뿌듯하긴 했는데,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나죠. 그냥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술 안 마시고 운동하고, 그렇게 커뮤니티가 점점 좀 건강한 커뮤니티로 갈 수밖에 없죠. 크로스핏을 하는 사람이라면. 여기 영상 나온 사람 내가 어디서 봤더라. 저는 누군지 모르겠네요. 건강 운동이 아닌 건 맞으니까요. 재미로 하는 거죠. 이 싸움에 대해서 저는 뭐 끼어들진 않겠지만, 일단 뭐 웨이트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아니면 재활의학과
이나 아니면 다른 운동, 다른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에서 입장에서는 크로스핏이 좀 과격하고 강도가 높고 부상을 많이 당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거는 저는 뭐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방어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네, 어느 정도 이제 크로스핏의 명성에 의하면은 뭐 일단 그 사람들을 이렇게 더 건강하게 만드는 거에서 시작을 했지만 조금씩 스포츠에 대해서 전문성이 들어가면서 이제 건강에 대한 그런 효과는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영상 하나 전에 만들었는데 그것도 한번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일단 한국에서는 대부분 연령대가 그 정말 미국이랑 다르게 30대, 40대, 20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은 한 40대, 50대, 60대 이게 정말 그 타겟 마켓인데 네, 한국은 좀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크로스핏을 건강을 위해서 시작하신 분들도 많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시작하신 분들도 많지만 그냥 재미로 하고 싶으신 분들도 생각보다 한국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코멘트 가보죠. 크로스핏은 진짜 운동의 운자도 모르는 그냥 회원 중에 운동하는 좀 친구가 코치하는 일부 박스부터 문제다. 이런 전문성 없는데 월 20, 30씩 내는 것은 오바임. 물론 제대로 하는 것도 있음.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크로스핏 박스는 회원 중에 운동하는 좀 친구가 코치하는 일부 박스부터 문제다. 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뭐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긴 하는데 한국에서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일단 박스 주인분들도 그렇게 어 연령대가 그렇게 높지 않은 한 30대, 40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친구들도 이렇게 그런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대부분 그게 선수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짐 시간에 코치 주인님이랑 같이 운동하는 그런 커뮤니티가 또 형성이 되죠.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일단 뭐 제가 한국에 있지는 않지만 좀 제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면은 그 조금 운동을 그래도 열심히 하고 싶은 친구들이 거기에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선수반, 그러니까 오픈짐 선수반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인원수 제한 두고 했으면 상관없는데 한 타임에 기구도 공간도 없는데 3, 40명씩 받으니까 시장 갖고 서비스 제공받는 느낌이 안 들었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미국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인데 일단 인원수 제한이 있으면은 훨씬 퀄리티에 도움이 되는데 일단 그게 비즈니스 모델 형식으로 봤을 때 만약에 가격을 너무 낮게 측정을 해서 그만큼의 회원들이 꼭 들어와야 되는 특히 퇴근 시간 아니면 출근 전 시간에는 엄청나게 바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장님께서 뭐 인원수 제한을 두는 것도 뭐 당연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현실상 이게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아질 수밖에 없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캡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박스는 10명, 어떤 박스는 20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인원수를 매니지하는 것도 정말 쉬운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네, 참 안타깝긴 한데 뭐 일단 한국이 이렇게 지하에서 좀 큰 널찍널찍한 그런 박스가 있는 게 아니라서 네, 인원수 제한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크게 정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크로스핏 뭐 박스 사장이 아니라서 제가 말하는 의견은 의견일 뿐이지만 제 생각에는 만약에 3, 40명씩 엄청나게 몰아든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너무 저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은 네, 가격이 저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가격이 높아지면 그만큼 인원수는 줄겠지만 그만큼 이런 좀 시장 같은 그런 뭐 그런 느낌은 조금 사라지고 정말 일단 단체 PT라는 느낌을 더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로스핏 완전 가성비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매일 다니고 있는 실력 있는 코치가 밀착 지도해주는데 실력과 체력 향상 그리고 몸매가 달라진 게 눈으로 너무나 잘 보여서 PT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해. 엄청 적극적인 코멘트네요. 그래서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한다.
제 생각에는 일단 크로스핏을 하시는 분들은 가성비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일단 팟캐스트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3만 원, 5만 원이면은 헬스장 가서 그냥 자기가 운동할 수 있는데 왜 크로스핏 와가지고 운동을 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헬스장에서 그냥 개인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크로스핏 동작들을 하고 싶다. 뭐 바벨을 떨어뜨리고 싶다. 아니면 철봉에서 키핑, 뭐 바머스럽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크로스핏 박스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제 생각에는 이제 가성비를 따지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일단 크로스핏이라는 운동 자체가 일단 단체 PT 비즈니스 모델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헬스장에 가서 혼자 운동하는 거에 비한 그런 가성비는 절대 경쟁할 수 없는 그런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가성비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 일단 뭐 가격에 대한 면은 개인마다 다르겠죠. 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뭐 얼만큼 이제 크로스핏 아니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목표들, 다이어트나 아니면은 선수 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냐에 따라서 그 가성비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도 일단 어, 크로스핏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커뮤니티 때문에 그 돈을 줘도 나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박스를 내가 나가서 다른 더 저렴한 박스를 간다 하더라도 커뮤니티를 같이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친구들은 다 이 박스에 있기 때문에 이 박스에서 조금 더 비싸더라도 있게 되죠. 그래서 그게 정말 크로스핏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중요한 어, 그 가치를 주는 어, 뭐라 그러지? 네, 가치를 주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한국어가 잘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보통 한 타임에 10대 명씩 혹은 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본인에게도 밀착 지도를 해준다. 그럼 나머지는 그만큼 소외되는 거고 혹여나 남에게 피해 주는 거 피해가 안 주는 선에서 자신에게 밀착 지도 해준다. 인원 없어서 거기 박스 곧망. 좀 제 생각에는 그 밀착 지도를 많이 못 받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댓글에 대해서 좀 많이 네, 안 좋은 면으로 보고 계신데 제 생각에는 뭐 그래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밀착 지도를 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정말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도움을 못 받고 그렇게 되는 거는 현실적으로 인원들이 많아질수록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스핏 박스 인원수가 너무 많아지면은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문화적으로도 정말 이렇게, 좀 안 좋은 감정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씩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지도를 잘 해주지 못하면은 그거에 인한 부상이 생기면은 정말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게 이제 크로스핏 코치로서 잘 못한 게 아니라 인원수가 너무 많아지면은 세상 최고의 코치도 이렇게 지도를 확실하게 완벽하게 100% 매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밀착 지도가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L1, L2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봤을 때 트리아지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선수들, 그 회원님들을 일단 주목을 해서 그 분들은 어느 정도 크로스핏이 한지 얼마 안 됐거나 부상이 있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목표가 있는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밀착 지도는 아니더라도 그 분들을 우선으로 봐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스를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은 앞으로 와서 조금 더 지도가 쉬운 그런 포지션으로 하게끔 하고 그리고 조금 더 경험이 많은 분들은 뒤쪽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많이 지시들 하죠. 크로스 가면 PT도 해줌? 정말 해주죠. PT. 다데일이라서 디테일은 좀 떨어져요. 네, 그렇죠. PT는 아니고 하루하루 정해진 운동을 합니다. 다데일이라 디테일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다 같이 운동하고 팀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솔직히 만약에 제가 박스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저 혼자예요. 그러면은 뭐 1대1이기 때문에
그만큼 밀착 지도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만큼 저는 좀 어색해할 것 같고 오히려 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커뮤니티를 위해서 온 거고 저는 이제 경쟁심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랑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그렇게 운동하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3만 원 내고 한 달 대여해주는 공간이 어디 있음. 독서실이나 책상 하나 놓고 해준다지만 샤워도 하고 내려치기 하네. 필라테스도 PT도 크로스핏도 실력 없는 애들이 그 가격 받으니까 비싸다고 하지. 제 생각에는 뭐 요즘 헬스도 많이 비싸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헬스장의 비즈니스 모델은 글라스만 교수님께서도 말했지만 일단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엄청나게 저렴하게 받아들여 오는 겁니다. 근데 이 비즈니스 모델의 좀 안타까운 사실은 만약에 이제 헬스장에서 들여올 수 있는 최대 인원수가 100명이면은 500명의 회원권을 팝니다. 팔고 그 400명은 어차피 450명 정도는 어차피 절대로 좀 중요한 시간에 오지 않을 거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박스 아니라 이 헬스장 안에 사람들이 그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시츄에이션이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공항사랑 비슷하게 일단 회원 그 회비는 500명한테 다 팝니다. 팔고 거기서 이제 450명이 오지 않기를 비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헬스장에 자기 혼자 가서 운동하는 것을 많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팔아서 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이제 글라스맨 교수님은 이제 그거를 조금 바꿔보자라고 해서 이제 크로스핏 비즈니스 모델을 형성을 한 거죠. 그래서 더 사람들이 많이 올수록 코치로서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커뮤니티가 커지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면서 운동을 잘 할 수 있고 그래서 서로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비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창시하려고 해서 초반에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10에서 15가 딱인 수준임. 제 생각에는 뭐 장비에 따라서 그리고 박스 뭐 층고랑 그 일단 그 공간에 따라서 정말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헬스장은 일단 공간 대여가 뭐 일단 기초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지만 거기서 이제 일단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합니까? 12개월 등록하면 더 싸다. 아니면 이 회원권을 일단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PT 원하시면은 PT 선생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운동을 잘 해보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 분들에게 한번 PT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전형적인 업셀 모델이라고 해서 일단 기초적인 그 회비를 받고 이 회비는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PT, 1대1 PT로 이제 어느 정도 더 구매선을 올려서 그렇게 판매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하고 조금 다르죠. 크로스핏 박스는 그냥 회비 한 번 내면 그게 끝이고 대부분 이렇게 등록하면은 뭐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등록하면은 더 저렴해지는 거 그거는 있지만 이제 이 회원권에서 더 비싼 회원권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크로스핏 박스에서. 크로피티라고 생각하면 비싸지 않죠. 하나하나 코칭 해주는데. 네. 엄청나게 실력이 있는 그런 코치들은 진짜 그룹 10명 이상이어도 엄청나게 디테일적으로 잘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실력이 엄청나게 좋은 코치분들은 모든 사람한테 100% 코칭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을 딱딱 끄집어내가지고 엄청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 코칭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실력이 있는 코치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크로스핏 마카는 정식 지부에 16명 정원 뛰어난 코치님들 운동하고 싶은 분 마카로 가세요. 이런 마케팅을 해주는 회원분들 정말 어떻게 보면 보물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크로스핏 마카에서 엄청 잘해줘야 됩니다. 수업도 하고 시간만 되면 웨이트도 할 수 있고 운동도 안 다치고 한다면 제대로 되고 좋은 것 같은데 아직 미국처럼 되려면 아직인 것 같아요. 수업도 하고 1시간
수업하고 시간만 된다면 웨이트 할 수 있고 운동 안 다치고 한다면 제대로 뭐 미국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미국이랑 한국이랑 가장 큰 차이는 이건 것 같아요. 수업을 하면서 오픈짐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는 곳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미국은. 근데 한국은 일단 그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픈짐을 하면서 이렇게 훈련도, 그러니까 수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박스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 소음 때문에 드랍을 잘 못한다는 점, 그것도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공부에 비하면 헬스장, 독서실 가격 저렴함, 혼자 공부하고 혼자 쉬고 알아서 해야 함, 크로스핏 학원 금액 조금 있음, 단체 수업임, 수업 시간 정해져 있음, 코치님 선생님께 질문 가능, PT과 왜 금액 비쌈, 1대1 or 소수 진행함, 대충 이렇게 생각하면 가격대가 이해하는 정도인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크로스핏을 일단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가격대에 대해서 좀 많이 의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룹 PT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미국에서는 이 회비가 너무 저렴해가지고 정말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고 그만큼 코치들과 그리고 크로스핏 박스 주인들은 그만큼 계속해서 일을 너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파산을 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비즈니스 모델 짐런치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하는 것은 이제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크로스핏 박스 아니면은 헬스장 이런 데를 찾아서 만약에 회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거나 아니면 퀄리티적으로 이윤을 많이 남기지 못하는 박스들을 찾아서 그 이제 사람들을 더 많이 신청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가격대를 주로 엄청나게 올립니다. 그러니까 한 50%에서 100% 정도 확 올립니다. 근데 그렇게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퀄리티와 그만큼 제품이죠. 어떻게 보면 서비스가 제품이니까 크로스핏에 대한 그런 서비스 일단 제품 퀄리티가 2배 정도 올릴 수 있으면은 그럼 그만큼의 돈을 지불할 마음이 자세가 돼 있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느 정도 크로스핏 박스에서도 많이 성공을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가격을 올리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2개만 더 읽겠습니다. 고강도 운동을 오래 하시는 분들도 부상당하는 게 크로스핏. 뭐 일단 고강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 인텐시티는 일단 좀 정의가 많을 수 있죠. 여기서 고강도는 좀 무식한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신 것 같은데 고강도는 뭐 일단 중량이 엄청나게 높으면 고강도고 아니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면 고강도고 아니면은 엄청나게 긴 와드면 그것도 고강도일 수도 있죠. 그래서 강도는 일단 사람의 능력에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능력이 만약에 조금씩 달라진다고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강도를 잘 처방할 수 있는 그런 박스가 정말 좋은 박스라고 생각을 하고 현실적으로 30명, 40명 이렇게 많아지면은 그런 강도를 제대로 맞춰주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까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룹 PT를 매일 다르게 몇 번이고 상관없이 다닌다고 생각해 보시오. 안 비싸다. 저는 일단 가치관을 비싸다 안 비싸다보다는 정말 크로스핏이 나 자신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치가 있다 아니면 가치가 없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정말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옆에 있는 친구분께서 가치가 없다,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정말 크로스핏이 비싼 게 아니라 그만큼의 가치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만큼 가치를 보는 분들은 가치를 보지 않는 분들하고 당연히 다를 수 있죠. 만약에 제가 그냥 계속 밀착해서 코칭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재밌고 친구 그 그룹 관계도 엄청나게 탄탄해가지고 맨날 오후 5시에 가면은 친구들 있고 가서 막 놀고 재밌게 떠들고 장난치고 웜업 같이 하고 끝나고 와드도 끝나고 뭐 이렇게 볶음 만들자 해서 뭐 100개 실업씩 맨날 하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좋은 가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주관적으로 봤을 때 가치가 엄청나게 높다. 엄청나게 가치에 비해서 안 비싸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렇게 뭐 만약에 엄청나게 시장 같은 그런 박스에서 하다가 다쳤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너무 비싸고 재미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은 근데 회원 탓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뭐 탓을 해야 된다면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안타깝지만 크로스핏 HQ가 더 교육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 많은 지원과 자원들을 좀 베풀어 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크로스핏 박스 비즈니스 모델은 무조건 있고 그리고 그거는 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뭐 크로스핏 박스는 무조건 이렇게 뭐 고강도로 무식하고 부상 잘 당하고 너무 사람들 많고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크로스핏이라는 원천적인 운동은 일단 정말 5명, 10명, 최대한 10명까지만 이렇게 단체 PT 형식으로 만든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그 오리지널 비즈니스 모델과 가장 밀접하게 운영하실 수 있는 분들이 가장 성공적인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팟캐스트 타 팟캐스트 한번 가보시죠. 샷아웃 제가 약속드렸으니까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썰 오브 데이 THEY 썰 오브 데이라고 해서 유튜브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네, 좀 많은 그런 많은 팟캐스트 내용들에 대해서 포스팅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접해보지는 못했던 그런 계정이긴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그런 대화들을 많이 나누는 것 같아서 그래서 샤라웃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치했던 양코기 선수님도 여기 있었네요.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정말 이런 영상들 재밌었다면 아래 댓글에 이런 영상 더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일단 이 유튜브 영상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뭐 금전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없고 그냥 정말 제가 재밌고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베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만들게 됐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재밌고 다른 친구분들 아니면 코치분들께 이렇게 같이 공유해 주시면은 그렇게 영상을 조금씩 더 크게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